하다 결국 터진 홍명보 첫 경기 이강인과 김민재까지 불참 선포 터졌다. 축구협회장 정몽규 강제 퇴출. 홍명보호는 내달 2일 오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첫 소집 훈련에 임한다. 지난 26일 대한축구협회 KFA가 발표한 9월 A매치 2경기에 나설 A대표팀 명단에 든 26명 선수들과 새 사령탑 홍명보 감독 55의 상견례 자리다. 한국은 9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이후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오만과 2차전 원정 경기를 펼친다. 팔레스타인전은 2014년 7월 사퇴한 뒤 10년 만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온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이다.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 32, 토트넘,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등 기존 주축 선수들을 부른 데 이어 4명의 선수를 최초 발탁했다. 올 시즌 K리그 히트 상품 양민혁 18, 강원FC, 강원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윙백 겸 미드필더 황문기 D17와 2004년생 윙백 최우진 20, 인천 유나이티드, 덴마크 무대를 누비고 있는 센터백 이한범 D12, 미트윌란 이 그 주인공이다. 홍명보 감독은 지번 명단을 꾸릴 때 중점을 둔 부분은 그동안 대표팀이 해왔던 안정적인 팀 운영과 약간의 변화다. 미래지향적으로 꾸렸다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포지션은 기근 현상에 시달렸던 양측 풀백이다. 홍명보 감독은 최초 발탁 4명 가운데 2명, 최우진, 황문기를 측면 수비 자원으로 채웠다. 기존 자원 서령우 D15,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명재 30, 울산 HD와 이번에 발탁됐던 김문환, 대전 하나, 이 좌측. 내전근 부상으로 30일 빠지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운 황재원, 대구FC까지 총 5명의 측면 수비수가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까지 어떤 선수를 명단에 넣을까 고민했다. 양쪽 측면은 팔레스타인전 때 우리가 어떤 모델로 경기할 것인지에 맞춰 선수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상대를 몰아넣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뽑은 선수 중 누가 필요한지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테랑으로서 대표팀 측면 수비를 책임졌던 김진수 32, 김태환 35, 이상 전북현대 2. 이번엔 선발되지 않은 가운데 다가오는 소집 훈련이 측면 수비 세대 교체 첫 시작이란 분석이다. 이 수원으로 굴러온 복덩이 이시영이 말하는 기회의 소중함. 올 시즌 초 최지묵이 장기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급하게 서울의 이시영을 임대로 수혈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에게 기대를 건 수원 팬들은 많지 않았다. 성남을 떠나 서울로 이적했지만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했고 그나마 받은 기회도 자신의 실수로 날렸기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이시영에게 있어 슈퍼매치 라이벌 클럽인 수원 삼성으로의 이적은 그에겐 도박 또는 기회였다. 비록 지금은 K리그2에 있지만 그가 기회를 받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이시영은 기회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2018년 프로에 입단한 이후 가장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했을 정도로 그에게 수원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냈다.
그리고 수원 팬들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그의 활약에 환호를 보냈다. 감독이 염기훈 감독에서 변성환 감독으로 바뀌었음에도 수원의 오른쪽 풀백은 바로 이시영이었다. 11경기 무패 행진을 펼칠 때에도 이시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2020년 자신이 임대로 있었던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패하며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첫 패배를 기록했을 때에도 이시영은 라커룸에서 분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수원의 진심이 되어갔고 수원 팬들은 그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펼쳐진 충북 청주전도 그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포백라인으로 나선 이시영에게 이날 전반전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였다. 상대에게 위기를 허용했고 전반에만 2골을 실점하며 하프타임을 맞이했다. 이시영은 전반전은 우리가 바뀐 부분도 있었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다. 세트피스 실점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훈련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실점하면서 분위기가 상대에게 많이 넘어갔고 그 분위기를 빨리 추스르지 못하고 연속 실점하면서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악몽과도 같았던 전반전을 회상했다. 멘탈 붕괴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이시영을 다잡은 것은 바로 변성환 감독의 하프타임 불호령이었다. 이날 변 감독은 부임 이후 선수들에게 가장 큰 화를 냈다. 변성환 감독이 계획했던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위축된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들의 자세와 세트피스 등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큰 호통이 수원의 라커룸을 울렸다. 이시영은 당시 라커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감독님께서 우리 경기력에 화가 많이 나셨어요. 따끔하게 혼날 것은 혼났고 혼난 후에 감독님이 정신 집중해서 후반전 뒤집자고 10골을 먹어도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자 하셔서 후반전에 나가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변성환 감독의 헤어드라이어가 선수들에게 자극이 된 것일까? 수원은 후반 초반부터 충북 청주의 골문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은 이시영이었다. 본래 오른쪽 풀백이지만 변성환 감독의 주문에 따라 중앙까지 들어와 공격진에게 패스를 찔러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시영은 이에 대해 전술적으로 움직임은 팀에서 원하는 부분이고 감독님께서 게임 플랜을 짜셨을 때 원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응용해서 한다.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팀이 주문하는 플레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팀을 위해 이시영은 자신의 포지션에서 노력했고 후반 20분 그 결실을 보았다. 이시영의 패스를 받은 뮬리치가 원터치 후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공은 충북 청주의 그물을 출렁였다. 2021년 성남 시절 이후 오랜만에 합작해낸 이시영 뮬리치의 콤비 플레이였다. 이시영은 뮬리치와는 인연이 긴 것 같다. 성남 시절에는 매년 어시스트를 해준 것 같은데 올해는 뮬리치가 계속 자기한테 볼을 달라고 하는데 플레이가 잘 나오지가 않아 뮬리치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득점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라고 오랜만에 만들어낸 합작품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시영의 킬패스 하나는 잠들었던 수원의 멘탈리티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후반 39분. 뮬리치의 패스를 받은 마일랏이 감각적인 밀어넣기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2대1을 만들었고 수원은 2연패의 위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내며 지난 서울 이랜드전 패배로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극적인 무승부에도 이시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승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승리를 하지 못한 분함과 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이시영은 중요한 경기였고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승리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따라가는 경기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미리 선제 득점을 해서 이겨야 될 경기는 꼭 이기고 와야 될 것 같다 라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경기 후에도 변성환 감독은 기뻐하지 않았다. 인터뷰가 끝난 이후 라커룸에서 한참이나 선수단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상대팀인 충북 청주의 선수들이 모두 퇴근을 하고 난 후에도 한참의 시간을 더 지나고 나서야 수원 선수단은 버스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이시영은 혼난 것은 아니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감독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들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과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다.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간략히 설명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서도 변성환 감독은 기회를 강조했다. 감독이 기회를 주었을 때 선수들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영 역시 이에 대해 동의했다. 그는 감독님도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에게 기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고 기회를 주고 쉽게 되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2018년 성남에 입단한 이후 기회를 찾아 광주와 서울 이랜드, FC 서울을 거쳐 수원 삼성까지 오게 된 이시영 역시 그 기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사실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다. 나도 연차가 쌓이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회 없는 경기를 하기 위해 매주 정말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감독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하루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 하루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경기장에서 좀 더 간절하게 뛰고 있다 라고 자신이 찾아온 기회를 잡아나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 팬들은 매주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그에 대해 쓰러질 것 같다라는 농담 섞인 걱정을 건네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경기를 뛰는 것이 힘들기보다 즐겁다. 이시영은 체력적인 문제는 특별히 느낄 건 아니다. 다 똑같은 조건에서 뛰는 것이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고 게임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열심히 뛰는 것 같다. 힘든 것보다는 재밌게 즐기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뛰게 되는 것 같다 라고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수원 삼성에서 천재 1호의 기회를 잡은 이시영. 이제 그에게 남은 목표는 K리그 1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현재는 주춤한 상황이지만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시영과 선수들 그리고 수원의 코칭 스태프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K리그 1을 정말 가고 싶습니다.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매 경기 결승전이에요. 이제는 정말 승점을 놓치면 안 되고 저희가 질 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왔을 때도 팬들에게 승격하겠다고 약속했었고 감독님도 분명히 승격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꼭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